이 전쟁터예요. 쉽게 말해서 저같이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겨뤄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가 미덕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오늘은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저자이신 박민수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마 우리 박민수 작가님, 최고민수로 잘 알려져 있는 박민수 작가님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Z 세대에게는 이제 최고 민수로 알려져 있고요. 요즘 최고 밈이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영화나 뭐 이런 컨텐츠에 최고를 붙여가지고 지금 막 사진 붙여가지고 재밌게들 MZ 세대들만의 그런 코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MZ에겐 최고 민수, 그리고 40대 50대에게는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주식책 저자 겸 주식 투자 강사로 알려져 있는 박민수입니다. 오늘 이 한주주 TV에서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샌드 타이거 샤크. 저는 이게 어떤 뜻일까 궁금해서 최고민수 작가님께서 출연하신 영상들 많이 찾아봤는데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샌드 타이거 샤크가 모래범상어인데요. 네. 이 모래범상어의 특징이 상어가 이 한 번 먹이를 물면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이 먹이를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투자 철학도 한 번 주식 투자 종목을 골랐다면 절대 손해나고 팔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손절매를 하지 않거든요. 한 번 먹이를 물기 위해서는 정말 종목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때로는 뭐 일주일 이상 고민을 한 적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혹여 내가 실수했더라도 실패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이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어는 불해가 없어요. 불해가 없다 보니까 평생 헤엄을 쳐야 되거든요. 자면서도 꼬리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저는 주식 투자한 지 한 20여 년 됐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도 해보고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수익이 나는 총칼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무리를 떠 다니는 오리들은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그 물 밑에의 오리발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상어는 동료를 물 정도로 냉혹해요. 실제로 약육강식. 실제로 굶으면 동료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 전쟁터예요. 쉽게 말해서 저같이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겨뤄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가 미덕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 촬영하기 전에 MBTI 얘기했는데 제가 ISTJ거든요. 근데 이 ISTJ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원래는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흥이 많고. ISTJ를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즉흥적이고 흥이 많다는 것과 전혀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 투자를 한 뭐 20여 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냉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계획도 세우고 체계적으로 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성적인 감정을 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메마른 그런 MBTI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주식 시장이 전쟁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작가님 요즘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특히 2차 전지 분야가 엄청난 지금 전쟁통 속에 있는 걸로 지금 저는 보이는데요. 대표님 이 책을 제가 1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많은 사례들이 2차 전지 관련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책이 쓰여졌던 게 아마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오셨을 테니까 그때부터 2차 전지 분야에 투자를 쭉 해오셨을 텐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침착맨 채널에서 2021년 초인데요. 네. ETF, 2차 전지 ETF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아시는 밈이죠. 오히려 좋아, 고맙다. 그 밈의 그 소스가 2차 전지 ETF였어요. 네. 제가 이제 2021년 초에 2차 전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석 달 후에 다시 출연을 했는데 네. 폭스바겐 내재화 사태로 한 15% 정도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됐죠.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랍시고 나왔는데 15% 정도 빠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좀 더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아 고맙다가 나왔고요. 네. 제 책을 쓴 게 이제 작년 봄이었으니까 봄부터도 저도 이제 물론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기업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근간에는 어떤 실적 개선이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 실적 예측치 대비해서 저평가 수준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손실이 어느 정도 났으면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네. 지금은 근데 손실이 아니라 뭐 그 당시는 손실이셨겠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근데 지금 조금 보면은 이거는 약간 시장의 광기가 느껴진다 하는 정도의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시점이 이제 7월 말인데 7월 말을 시점으로 2차 전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그 첫 번째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좀 중장기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네. 올해 상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상저하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는 예상과 달리 선전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결국 그게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섹터들이 강한 모멘텀을 가졌나라고 보면 방산, 엔터, 조선 다 이런 종목들이 실적 개선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뜨거웠고 그 근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수록 우리가 차별성 있는 분야들이 테마주 아니면 실적 관련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세장에서 실적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 그 중심에 양극재 기업들이 이렇게 강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나. 다만 이제 이 최근의 어떤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중국과의 연동성이 높은데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반도체 시장의 좀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기업의 좀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집에만 좀 몰리는 그런 수급의 영향들이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사실 3분기 이후에 강한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반적인 예측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TSMC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뭐 AI 반도체라든지 그런 반도체의 사이클이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가 또 상반기에 상당 부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6월 이렇게 지나면서 좀 가져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면서 결국 2차 전지의 좀 쏠림 현상이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우리 촬영하는 한 2주 전부터 이런 쏠림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강한 조정세를 보여줬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돌파하자마자 10만 원, 150. 그렇죠. 150만 원이 돌파하자마자 100만 원 밑으로 꺼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 근간에는 이제 그 증권사들의 신용 융자에 대한 제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단기적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용융자 물량이 한 20조를 넘어서면서 네. 어떤 빚 투자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2차 전지나 2차 전지 관련 지주 회사, 뭐 에코 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관련 주들에게 네. 강하게 이렇게 몰렸고, 그러다가 이제 신용융자의 어떤 규모를 이 증권사들이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네. 축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이후에는 어찌됐든 이 신용융자를 규모를 줄이면서 한번 손바뀜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실적을 좀 체크하면서 좀 횡보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그래도 좀 시장의 관심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잠깐 예.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정말 실적을 되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제가 지금 책을 보고서 알게 됐어요. 정말 실적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자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우리 2019년에 당기순이익이 344억 정도였거든요. 그게 작년 말에 2,300억 정도 나오니까 순이익이 4년 사이 7배 정도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고, 네. 올해는 한 3,600억, 내년에는 5,4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7,900억까지. 네. 이런 상승폭을 보여주는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조선 섹터라든지 뭐 방산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엔터도 그렇고 조금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적 개선 추이들이 주가 상승을 밀어 올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46배까지.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최근 들어서 좀 쏠리면서 한 40배가 넘어가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건 횡보를 좀 하면서 예. 실적을 3개월 단위로 체크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실적 개선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가 수급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적 개선 섹터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관심을 받아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동안의 어떤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던 네. 그런 섹터로 압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 2차 전지가 계속 관심이 거래량을 일으키고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더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PER이 46배라는 걸 2026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46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오르는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시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이 주가 상승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반도체가 생각보다 좀 더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어떤 실적 개선 이슈들이 4분기 이후로 좀 지연되면서 당장 3분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 이 반도체 중심보다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줄 보면 전기차, 2차 전지가 강한 조정을 보이니까 반사이익을 반도체라든지 다른 이렇게 쪽으로 좀 훈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악재 이슈나 어떤 시장 급락 요인이 없다면 일단은 3분기에는 반도체가 조금은 이 딜레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양극재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비엠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에코프로비엠이 막 주가가 어떤 때 10%, 15% 이렇게 치솟는 때도 있는데, 근데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10%, 15%가 연속으로 한 2, 3일 정도 오르면은 기분이 좀 쎄하잖아요. 이걸 좀 팔아야 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여느 장기 투자자분께서는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민수 작가님께서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나요? 일단 저는 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 그냥 보유 홀드 앤 스테이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매도 관점을 가지는 게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한다는 건 다 파신다는 건 아니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 팔 수도 있고요. 왜냐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일단 신용융자가 안 되고 신용융자가 안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들은 거래량이 밀어 올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끊기면 웬만해선 다 주가가 조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점에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돼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 재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양극재 기업들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될 때쯤에 한 번씩 커다란 조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번 주도 가만히 놔뒀으면 아마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됐을 개연성들이 높았는데 그때 한번 30% 이상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그런 좀 리스크 요인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위시한 에코프로가 먼저 치고 나가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상승을 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한 20-30% 오른 다음에는 횡보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쏠렸던 자금들이 포스코 계열사로 또 쏠리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그 팩트에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쭉 일으킨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 강한 모멘텀을 이끌어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올린 다음에 포스코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PER이 한 50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실적이 올해 한 2,400억 당기순이익, 내년에 4,400억, 2025년에 7,400억.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오르면 그 사이에 갭이 벌어지고 그 갭을 쫓아오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비슷하죠. 뭐 230억의 당기순이익인데 2025년이면 1,300억. 그러면 올해보다 한 6배 정도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PER은 한 37배, 38배,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그런 어떤 실적 개선 추이와 PER의 모습들이고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이죠. 그리고 2025년에는 6조 원대까지.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만 이제 화학에 대한 좀 집중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PER은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LG가 힘을 못 써서 조금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주주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LG의 이 매출 계획을 보시면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매출이 작년도에 4조 7천억 정도였는데 2030년이면 한 30조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화학 기업으로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올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화학 섹터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학의 군사를 좀 빼야만 강한 모멘텀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재밌게 볼 종목인데요. LNF예요. LNF 작가님이 요즘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시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주주이기도 하고요. 2023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양극재 기업 중에 나홀로 좀 외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2024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2배
그리고 2025년에는 3배 정도의 어떤 순이익 증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당기 순이익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PER은 13배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 가치주. 그렇다라고 하면 그 PER 2025년 실적 기준 PER로만 보면 네.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실적 예측치 기반 PER로 보면 LNF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뭐 일부 유명 유튜버들은 또 뭐 LNF에 대한 좀 평가절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이 증권사의 어떤 실적 예측치 기준으로는 PER이 상당히 좀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재밌게 볼 부분은 우리가 교환사채를 발행을 올 4월에 했거든요. 네. 근데 교환 가액이 43만 8,1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의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당장도 교환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2030년까지인데 2030년 4월까지인데요. 네. 결국 이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이게 굉장히 많은 6,800억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네. 교환 사채가. 6,800억을 투자하면서 43만 8천 원이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지금보다 2배 가지고는 손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환율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또 매년 2.5%의 이자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한 60만 원대는 가져야 수익이 나는 60만 원 이상은 가져야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이상의 주가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30년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죠. 교환 청구 기간 내에 네. 그러니까 교환 청구 기간이 여기 보시면 2030년 4월 16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3배 이상은 가져야만 네. 이 교환 사채를 거두어간 6,800억 정도의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거고요. 희한하게도 4월달 그 교환 사채를 발행한 이후 주가가 쭉 계속 빠졌어요. 희한하네요. 일반적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면 주가가 빠져요. 왜냐하면 이 교환 사채 투자자들이 해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43만 8천 원의 투자를 되게 비싸게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주가보다 2배 비싸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잡아야 될 요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공매도 전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공매도가 지금 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주가 하락, 나홀로 4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까지는 같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연초부터 다른 양극재 기업들. 그런데 우연찮게도 왜 교환사채 발행 이후에 나홀로 하락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어떤 하락세에 이 LNF 회사 측에서 거래소 이전 상장을 검토 중에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조회 공시가 얼마 전에 나왔고 회사가 검토 중이다라는 공시를 했거든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지금 네.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전 상장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잘하면 코스피 200 종목에 선정되는 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선정을 한 11월에서 12월 사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종목 결정 11월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공매도 종목이 코스피 200 종목이거나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공매도를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시기를 잘 맞추면 네. 한 6%, 5%대에서 지금 6%대의 공매도 물량이 올해 안에 이걸 숏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조회 공시 발표가 나는 날 17%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잘 시기를 맞추면 내년 상반기에 양극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러면 나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거래소 이전 상장이 한 3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증권사에서 이 실사를 하고요. 그래서 신청을 한 다음에 거래소에서 한 달 반 정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석 달 반이 필요한데 지금 해버리면
코스피 200 종목에 선정될. 네. 그러면 사실 거래소 이전 상장의 어떤 메리트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 한 뭐 8월 말이라든지 9월 정도에서 이전 상장을 결정을 한다면 이 코스피 200에서 빠지면서 한 12월부터는 내년 6월까지 네. 한 6개월 정도의 공매도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 그 네. 공매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요. 네. 다만 어떤 호재성 이슈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다른 그 양극재 기업보다는 좀 관심을 덜 받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주가는 급등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미래 실적 기준 PER, 그다음에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래소의 이전 상장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LNF의 양극재 생산 기대량인데요. 에코프로비엠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양극재가 48만 톤 정도. 근데 LNF도 40에서 43만 톤 정도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적도 네.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LNF에 대한 좀 그 부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그 일원화된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리튬부터 뭐 전구체 뭐 이런 일원화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그 LS랑 그 전구체 합자 회사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리튬 또 합자하고요. 이런 뭐 미쓰비시랑 음극재 네. 시장 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한 2, 3년 정도 지금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어떤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런 갭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뭐 좀 그런 지금 홀대받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요. 네. 미국의 어떤 그 전기차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양극재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2032년이면 그 신차 판매량의 67%를 전기차로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한 6%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9년 동안 61% 정도. 갈 길이 머네요. 9배 정도의 그런 판매 증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분들께서 좀 시장의 포화 상태, 그러니까 그 공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뭐 정책적으로도 이 갈 길이 좀 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포화를 고민하기에는 당장 한 2, 3년 정도는 어떤 공급자 중심의 네.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가격만큼 이 판매 가격을 올려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오히려 수혜를 입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 설비 투자의 증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LNF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상대적인 저는 좀 주목할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